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14장 할 차례입니다. 유체입니다. 이제 유체는 흐르는 물질이죠. 그래서 모양이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뉴턴 역학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게 좀 어려워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 이 개를 한정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체를 다루는 용어를 좀 다르게 해서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일반물에서 다루는 것은 가장 간단한 모형으로 다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유체가 뭐죠? 유체는 그 말 그대로 흐를 수 있는 물질을 유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흘러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기체하고 유체의 종류에는 기체하고 액체가 있죠. 액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건 기체와 액체고 좀 특별한 상황에서 초유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흐를 수 있는 액체, 기체 같은 것을 유체라고 하는데 사실은 딱딱하지만은 딱딱한 물질인 경우에도 사실은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그 흐름이 엄청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수학적으로 정의하자 그러면 어떤 이상적인 모형을 정의해야 되고, 실제 상황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체와 액체 상태, 그걸 유체라 그런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유체는 흘러버리기 때문에 어떤 유체 표면에 접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유체 표면을 쓸어버리는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그걸 이제 측밀리기라고 그러죠. 그 12장에서 우리가 탄성 얘기하면서 이 면이 있으면 면에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힘을 가할 때 이런 식의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흘러버리는 거죠. 그죠? 대신에 유체 어떤 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는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압축되거나 팽창되거나 하는 그런 방향으로는 힘을 받을 수가 있다. 요것이 이제 유체 성질이고요. 이러한 측밀리기 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게 되는 파동의 성질에서 종파만 가능하고 횡파는 유체 속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횡파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진동 방향이 수직한데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흘러서 이런 힘을 받을 수가 없어서 흘러버리기 때문에 횡파가 진행할 수가 없다. 대신에 종파, 앞뒤로 힘을 가하는 건 가능하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유체가 흘러버리기 때문에 유체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 자동차의 움직임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물체의 모양이나 크기는 별 신경을 안 썼잖아요. 물론 이제 강체의 회전으로 갈 때는 이제 모양도 봐야 되고 대칭성도 봐야 되지만, 근데 이제 유체를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에 힘을 가한다 그러면 어디에 힘을 받는다, 작용점을 크게 신경 안 쓰고 물체가 받는다, 개가 받는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유체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덩어리를 우리가 특징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힘을 가했을 때 힘을 받는 그 부위에 아주 작은 크기의 질량 덩어리, 그 부위가 받는 힘,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유체를 다루기 위해서는 전체보다는 각 부분의 질량에 관한 성질, 힘에 관한 성질을 밀도하고 압력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밀도에 대한 것은, 밀도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해 왔던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으로 알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부피를 잘라서, 그러니까 이만한 크기가 있다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해서 전체 부피분의 전체 질량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러한 부피를 이만큼 잘라가지고 요 부피만의 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고요. 그래서 주어진 부피 안에 질량의 비, 그러니까 평균 나누기에 대응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면은 평균 밀도에 대응하는 건데, 델타분의 델타m이 밀도로 정의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 크기를 아주 작게 잘라서 연속적인 질량 분포를 매우 작은 질량 덩어리로, 질량 요소로 크기를 줄인다고 하면은 이제 요 델타 V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쳐야 되고, 그 극한의 나누기 형태는 바로 미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미분의 형태로 밀도를 정의하면은 이 밀도 값이 위치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점에 질량이 좀 많이 몰려 있을 수 있고, 이런 점에는 질량이 좀 덜 몰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밀도가 균일하지 않을 때는 밀도는 위치의 함수로서
그 질량을 부피로 미분한 형태로 표시된다 하는 거죠. 단위는 당연히 질량을 부피로 나눠준 것, 이렇게 SI 단위에서는 여기 쓰이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밀도가 위치마다 다 질량 분포가 균일하지 않고 다르게 되면은 그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양을 질량에 대해서 우리가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 작은 부피 요소를 자르고 밀도를 곱해야 돼요. 이러한 계산 과정은 사실은 강체에 관한 질량 중심이나 아니면은 회전 관성 같은 걸 구할 때 많이 우리가 이미 연습을 했던 거예요. 예, 그 개념인데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 물리 범위에서는 균일한 밀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질량 분포가 모든 곳에서 다 똑같다. 균일하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같은 성질을 얘기해요. 그래서 균일한 밀도일 때는 전체분의 전체, 그러니까 전체 부피분의 전체 질량, 그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근데 이러한 밀도는 기체기 같은 경우에는 압력에 민감하죠. 왜냐하면 압력이 가해지면은 부피가 쉽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밀도는 굉장히 기체의 경우는 민감한데, 고체나 액체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크게 변하진 않아요. 하지만은 고체나 액체의 경우도 온도에 따라서 또는 압력에 따라서 이 부피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밀도가 일정한 값은 아니다는 거죠. 자, 물의 밀도는 얼마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도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밀도 중에 하나가, 물의 밀도는 1g이 1세제곱 센티미터의 1g이다 하는 거죠. 예, 근데 SI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SI 단위로 바꿔주면은 이 킬로그램에 하고 세제곱미터, 그럼 킬로그램은 1000분의 1이고 세제곱미터는 그 100만 분의 1이죠. 그래서 10의 세제곱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그래서 물의 밀도 정도는 기억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온도하고 압력을 다 알려줘야 되는 값이에요.